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올라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7월 18일하고 19일날 반등 나오면서 그때 이후로 조정 나왔고, 그리고 최근 3일 동안에 다시 상승이 이어지면서 추세도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항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뭐 꼭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앞전에 여기 올라갔던 자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요날 꼭대기 찍었던 자리하고 어제 장중 고점으로 갔던 자리, 그 자리를 비교해서 보면은 저번에가 3,180만원까지 올라갔고 어제는 3,190, 거의 3,200을 장중에는 찍었지만 이게 흐름이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오늘 7월 30일이죠. 토요일인데 오늘하고 내일에 이어서 코인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1시간 봉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를 4시간으로 봤을 때 앞전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인데 장중에는 돌파가 됐는데 돌파될 때 거래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안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약세 조정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 현상 요 상태로만 본다면은 좀 쌍봉을 딛고 좀 눌림 현상이 발생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업비트에서만 발생됐냐? 절대 아니고요. 전체 거래소, 국내 해외 거래소를 다 포함해서도 지금 약세 시장 전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약세 전환. 자, 그러면 이제 약세 전환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빠진다고 했을 때, 그래서 반등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그 단기적인 측면이냐 좀 긴 측면에서 봤을 때 계산을 해봤는데 단기 흐름은 좋지 않았다. 자, 그런데 좋지 않았다고 했을 때부터 해서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꺾이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뭐 단타 진입을, 그 다음에 단기 진입 요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하락 전환에 대한 포지션이 좀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한 3천 한 80만원에서 많이 빠지면 한 3천 초반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앞전에 추세로 봤을 때 넘어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이 지금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 지금 상단 추세를 돌파된 상태인데 이탈이 돼서 무너질 경우에는 전체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조정을 예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좀 둬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어요. 자, 대신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과열 상태에 좀 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2,000원, 어제 장중에 거의 6만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59,200원까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 할 몫은 다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흐름은 좋아요.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과열권이 너무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도 단기간에 좀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드도 마찬가지죠. 골드도 많이 올라갔는데 골드도 오늘자로 놓고 보게 되면은 완전 과열이에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현금화하는 거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엑시는 최근에 보면 뭐 엄청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적당선으로 올라갔는데 엑시는 아직 그 도달을 하지 않았어요. 위험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홀딩 상태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 4일 동안에 거의 이제 20% 정도 상승이 됐다 보니까 비중을 좀 관리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 다 이제 뭐 마찬가지, 캐시도 마찬가지고 퀀텀도 마찬가지고, 그죠? 퀀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퀀텀도 지금 과열권에 진입이 된 상태고, 비트코인 캐시는 아직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이제 시장이 한쪽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결국에 다 빠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정 시기가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기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타를 쳤으면은 좀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내가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축소만 좀 한 이후에 조정 시 다시 보자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해외 거래소도 똑같은 포지션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락 가능성의 무게를 지금 최대한 좀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봤어요. 뭐 비트나 이더나 리플, 도지 뭐 요런 애들도, 그다음에 그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 대체적으로 한 10개 정도는 봤는데 어쨌든 다 비슷한 포지션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국내나 해외나 이렇게 거래소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막 맞고 떨어지고 갔다가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한 요 정도 왔거든요. 요 정도 온 상태인데 여기서 하락 전환이 될 거냐, 아니면 약간 조정을 받은 뒤에 추세 상단까지는 가줄 거냐, 요게 숙제거리로 지금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틀 전부터 해가지고 힘이 많이 약해지고는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도 아직까지는 이더리움하고 거래 대금이 유지는 되고 있어요. 살짝 줄었어요. 살짝, 아주 살짝, 크진 않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살짝 줄었어요. 최근 이제 어제하고 엊그저께 비하면은 그래서 살짝 준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아무래도 좀 조정을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뿐만이 아니고 전체 시장, 전체 거래소가 좀 눌림세가 나올 수 있다. 그거에 대비하자. 결국 팩트는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시장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를 좀 보게 되시면은, 자, 비트가 이제 그동안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봉 회복이 안 됐었잖아요. 그쵸? 단기평이 회복이 안 됐는데 확실히 단기평 회복된 이후에 탄력이 좀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주차 정도 상승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시간은 좀 거쳐야 되고, 조정 시간이 만약에 좀 나와준다면 지금부터 해서 8월 첫 주까지는 조정 시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자, 대신에 8월 들어서는 반전의 시장을 좀 기대해 봐야 돼요. 반전.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반등이 다시 잡힐 거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상승했는데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어떤 모양으로 좀 갖춰줄지, 그게 이제 조금 신중한 좀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현재 짧게 봤을 때는 이번 달에 조금 과하게 상승이 됐을 뿐더러 비트는 사실 과하게 안 갔는데 이더리움하고 나머지 일부 코인들이 많이 가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렇죠? 내일만 돌아가면은 월봉 종가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비트가 만약에 조정이 주말 동안에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3,000선만 깨주지 않는다면은 다음 달에 빠른 회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월봉에서 이제 단기 이평을 타고 올라가는 순간, 출발하는 순간 시장이 오히려 더 탄력받고 좀 좋아질 수 있다. 언제처럼 이번 주 주봉에처럼 주봉 회복하고 간 것처럼 월봉 시즌 때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 받으면서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아요. 다른 시장 쪽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조금 할 것 같은데, 하락을 했을 때 다른 쪽에서 이제 올라가는 코인들을 보니까, 시장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반등 자리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도 봤을 때 조정은 나올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무슨 자리다? 조정을 받는데 기술적으로 하락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하락. 자, 그래서 이제 전에 여기 우리 추세 하단 그으면서 앞전 상단을 얘기했었죠. 그쵸? 요 자리. 여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추세 상단까지 내려온다면은 찍고 재반등이 좀 가능할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4주차이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좀 조정이 필요해요. 바로 안 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바로 가는 게 시장에선 더 위험해요. 항상 뭐든지. 이클 봐세요. 이클 안 쉬고 이렇게 바로 가니까 위험해요. 이런 애들이 위험한 거예요.
비트코인처럼 조정받고 쉬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뚫으면서 가는 애들이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어요. 왜? 길게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 이번 주 거래량을 좀 보니까 저번 주 거래량의 한 70% 정도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까지 되면은 내가 봤을 때 한 80%에서 85% 정도 거래가 좀 찍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쪽을 좀 잠깐 봐야 되는데, 도미넌스 쪽에는 지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도미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가봐야 한 뭐 6.5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많이 가봐야 6.4에서 6.5%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비트가 그래도 3,000, 현재 자리에서 3,000까지는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3,000이 이탈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액션은 아직까지는 조금 파악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도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올라 버렸어요. 너무 올랐다가 이제 과열 상태인데, 이번 달에 급락이 나오고 있죠. 아마 8월까지 쇼크가 있을 거예요. 없다고는 좀 볼 수는 없는데 8월까지 어떤 쇼크가 좀 발생이 될 거고, 그 상태로 인해서 이제 그때 비트코인이 우리 이제 최근에 얘기했던 대로 반등 시 추세 상단까지 또는 근처까지 간다고 했을 때 좀 대비를 하자에 좀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일단 오늘 내일 정도는 비트코인이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무게를 두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